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별거 아닌 일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일이 종종 존재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 학비를 대거나 생활비 등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죠. 게다가 요즘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주로 하고는 합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바로 가족과 계좌이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가전제품 구매를 부탁을 하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내 통장으로 입금하고 출금하였을 뿐인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무슨 세금이냐고 물어보니 증여세라고 답합니다.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증빙 서류가 없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중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각종 부동산이나 주식, 금이나 자동차까지도 모두 재산적 가치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약 10억 원 수준이죠. 또한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최대 6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아파트 한 채만 배우자에게 옮겨도 무려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에는 면제 한도가 있어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 됩니다. 직계 비속일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직계 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이 됩니다. 직계 비속은 아들과 딸, 손녀, 손자를 의미합니다. 기타 친족에는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등으로 분류됩니다. 면제 한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제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산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상증법 제46조에 따라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증여재산 항목으로는 소액주주,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줬는데 자녀의 소득이 존재할 경우 매달 돈을 주게 되면 이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줘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나 용돈을 주게 되면 증여 대상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때 10년 동안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번에 거래할 때 1천만 원 이상을 계좌에서 이체를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용도도 당연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다행히 증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안 되고 학교에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하게 되어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 이 돈은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수용품과 같은 각종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차를 선물했다고 하면 이것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돈을 줄 때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손자, 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실 경우에 증여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30%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할 때는 부모가 증여한 것과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여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증여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요. 친척끼리 증여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 세금 부과 대상을 최소화시키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매번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 외에 메모안에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했는지 기재해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300만 원을 이체했을 경우 메모안에 생활비를 기재해두는 것이죠. 또는 의료비로 100만 원을 이체했을 경우 메모안에 의료비라고 기재해두는 방법입니다. 참 간단하지만 이것이 곧 증빙자료로 사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세법 개정이 하루아침 이루어져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